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회보장도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국가의 공공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연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세수 결손을 방치한 결과 또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도 자부담 제도를 도입해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소득에 이어서 복지까지 양극화를 유발하겠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 모두를 더욱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허탈감을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만과 의문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맹탕시찰, 기만시찰, 들러리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은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해서 WTO 분쟁에서 이긴 바 있습니다. 동일한 법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잠정 조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 청구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적절한 환경 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합니다. 가장 유효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국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태평양 도서국 등 다른 국가의 제소 추진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미 있는 국제적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거듭해서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에서 청문회를 가집시다.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기 바랍니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85%는 사실상 전 국민과 같습니다. 전 국민이 방류 저지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국민의 절대적인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수출과 내수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걱정이 큽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국익이어야 합니다. 현중외교, 편식외교는 우리 경제를 작고 약하게 만들고 실리외교, 균형외교가 우리 경제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한 포럼에서 이익 외교보다 가치 외교를 앞세우는 대외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로의 나라 걱정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4대 강국 수준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신남방 정책을 복원해서 인구 20억 명, 평균 나이 30살의 젊고 역동적인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신남방에 대한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